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현재 외국인과 개인만 또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또 오전과는 또 상황이 달라졌어요. 네.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위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오늘뿐만이 아니고 오늘과 내일 혹은 내일 모레까지 3거래일이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강한 투심이 좀 붙어줄 수 있어요. 네. 아, 이제 시장 오랜만에 상승하는구나. 그러다 보면 강력한 장대 양봉이 또 나올 수 있는 위치. 하지만 여기서 네. 매수세가 실종이 되게 된다면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오늘 다행스럽게도 뭐 한쪽은 사고 한쪽은 팔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세가 현재 위치에서 나오게 된다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 아, 이제 또 박스 상단에 닿아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심이 또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기관도 외국인도 지금은 서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흐름의 여파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수세, 거래 대금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지난 주말 사이 뉴욕 증시는 물가 지표가 급등을 했지만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서 네.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장도 좀 이런 흐름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이수페타시스템 5G 섹터와 또 한화솔루션, S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섹터 그리고 대우건설, 건설주, 현대미포조선, 조선주와 후성, 2차전지 섹터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수급 동향을 살펴봤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현대미포조선과 한국카본이 만났습니다. 조선 섹터로 묶여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조선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현대미포조선도 그중에서도 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한국카본 역시 또 LNG선 관련해서 맞아요. 좋은 소식이 있는데 두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뭐 현대미포조선, 한국카본 뭐 여기 이제 덧붙여서 동성화인텍도 제가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이제 앞선 코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동성화인텍을 한번 이제 체크를 받으셨기 때문에 동성화인텍을 제외하고 조선 빅3 중에 빅4 중에 지금 한 군데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이 조선 기자재의 많은 기업들 중에 한국카본 그러니까 네. 많은 이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조선주 좋다. 그런데 여기서 대형주를 사는 것이 맞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탄력적인 중소형 개별주를 사는 게 맞을 것인가? 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두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은 또 2023년 실적 턴어라운드의 선두주자가 그렇죠. 될 것이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한국카본도 LNG선 관련해서 대규모 수주가 또 들어왔었잖아요.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현대미포조선을 골라주셨는데요. 네. 역시 뭐니 해도 대장일까요? 일단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대장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일 수도 있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저는 지금 변동성을 크게 주는 종목들보다는 네. 안정성을 조금 더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현재 지수의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지수가 조금 더 아래였다면 역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크다라는 관점에서 중소형 개별주단, 그러니까 즉 상승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을 좀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칫하면 지수가 박스권을 만들면서 박스 상단에 또 위치해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안정성적인 측면을 좀 고려했을 때 네. 현대미포조선이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카본도 현대미포조선도 동성화인텍도 성광밴드 태가 이런 것들은 현대미포조선이 가면 갑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 안 가면 그들도 안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변동성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현대미포조선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5G와 더불어서 제가 사실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좋다고 하는데 네. 주가가 그렇게 빠르게 화답은 안 하더라고요. 아, 실적은 좋지만 주가는 그쵸.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맞아요.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조선업 좋다 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반 전부터 이제 조선 수주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실적 좋아지니까 주가 올라갈 것이다. 많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미포조선도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거의 1년 동안 횡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그리고 오늘 이제 굉장히 좋은 수급이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 긍정적인 뉴스들은 동일합니다. 건조 물량 많아지고 있죠. LPG선, 컨테이너선과 같이 고부가가치 제품 이 선박들 비중 계속 높아지고 있죠. 거기에 이제 환율 상승 효과를 자동차 산업과 더불어서 조선업이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것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네.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것. 물론 후판 가격의 판가 인상 부분이 이미 올해 이제 상반기에 많이 녹아들어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를 하고 나서 만약 다가오는 3분기에도 실적이 좋다? 저는 그러면 그때는 조선주들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은 일단 단순 기대감, 네. 딱 그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지지부진한 이 흐름들은 좀 감수하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또 섹터가 이 조선 쪽이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 또 올 2분기 실적에서 세전 이익은 흑자로 전환을 했지만 강제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적자는 계속 지속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조선주의 흑자 전환이 머지 않았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현대미포조선이 움직이면은 조선주들이 일제히 움직인다라고 말씀해주신 만큼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가격적으로도 한번 제가 체크를 드리겠지만 패턴부터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선업 자체가 그렇게까지 탄력적인 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흐름들을 보면 한 번 시세가 나면 장기간 또 흘러갑니다. 또 한 번 시세가 나면 장기간 또 흘러가요. 앞서서도 마찬가지 시세가 났다가 또 조정이 나왔다. 또 크게 시세가 났다가 또 조정이 나왔다가 이러한 또 패턴들이 있어서 이번에 또 시세가 났다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는 시세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차 정도, 1차 비중 정도는 오늘 종가에 한번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바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네. 바로 가지 않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아무래도 이제 이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뭐 내일 모레 종가에 2차 매수 정도로 이제 비중을 좀 관리를 하셔서요. 목표가는 12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 8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박스 하단입니다. 박스 하단이라는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현대미포조선을 골라주셨습니다. 한국화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그렇죠. 골라주셨는데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이번에는 포스코 케미칼과 첨보가 만났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또 첨보는 2차 전지가 네.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기업이고 네. 또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 2차 전지하면 맞아요. 빼놓을 수 없는데 보통 2차 전지 하면은 양극재를 주로 하는데 맞아요. 포스코 케미칼은 또 유일하게 다른 사업을 또 윤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전기차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할 것. 자, 이젠 전기차가 한번 전체적으로 시세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젠 조정이 한번 다 겪었고 그 다음에 시세가 날 종목, 그러니까 옥석 가리기가 되고 난 이후에 어느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전기차 사업한다 그래서 지금 다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로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실적을 내보이고 있거나 이러한 기업들만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도 첨보도 사실 해당 섹터에 이 주도주 역할을 좀 했었던 네. 종목들이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이들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거 좋을까?
아니면 둘 중에 어느 게 좋을까? 아니면 이 두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이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저는 포스코케미칼 첨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테마에서 두 종목 다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인데 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첨보를 골라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실적 때문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일단은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낮은 가격에 사야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윤을 좀 남기잖아요. 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포스코케미칼은 최근에 좀 부담이 됩니다.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 그래서 여기서 더 안 올라간다 그것은 아니에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지금 가격에 이제 새롭게 매수하기에 좀 부담이 되니 저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첨보라고 하는 이 기업도 당연히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튬에 대한 출하량이 사실 1분기, 2분기 좋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령도 있었고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쌓인 재고를 또 소진을 해야 됐었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이 중국 공장에 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의 출하량이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첨보가 만들고 있는 이제 리튬형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 이 신공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공법을 통해서 기존보다 들어가는 인풋은 굉장히 적고 대신에 출력, 아웃풋은 굉장히 이제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공정들을 지금 첨보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새롭게 설비를 또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면 당연히 설비 확대는 또 공장 증설과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첨보라고 하는 기업이 외형 성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을 지금 내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도요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도 살아남고 상승하는 이유가 기업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첨보 현재 위치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첨보는 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가격적으로도 접근하기 괜찮겠다라는 네. 이유에서 첨보를 골라주셨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첨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굉장히 좋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닥 많이 이제 다지고 있고 거래량 붙어주면서 이평선들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요. 저는 여기서 상승하게 된다면 30만 원까지 이제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2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이제 손절가로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첨보였습니다.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픽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EC를 네. 골라주셨는데요. KEC 정말 7월 동안 그쵸. 정말 뜨거웠던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인데 애플카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애플카, 전기차 이러한 테마와 지금 엮이면서 굉장히 좋은 이 상승 탄력도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인데 제가 공교롭게도 오늘 앞서 이제 준비한 종목들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첨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사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크다는 게 장점은 안정성이지만 단점은 또 변동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생각을 해서 제가 공략하고 싶은 종목은 좀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중소형 개별주에서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전기차 테마 혹은 이 반도체와 관련한 이 테마에서 실적이라든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또 상승 탄력도가 강하게 붙어줄 수 있는 지금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이제 반도체만 가지고서는 시장에서의 매력도는 그다지 높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좋은 실적을 내보이긴 했지만 향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이 전기차 쪽 특히 이제 이 SiC 전력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이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KC 현재 위치에서 한번 공략해보는 것 굉장히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iC 반도체 국산화로도 주목을 받았던 KEC인데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어서 골라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앞선 종목들보다 한옥가가 차지하는 가격이 좀 작죠. 네. 이제 뭐 첨보는 20만 원대, 뭐 현대미포조선은 9만 원대인데 이제 이 KC 같은 경우에는 주당 가격이 약 2,700원 정도로 좀 작은 기업이긴 한데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한번 시세 탄력을 받게 되면 특히나 뭐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K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종가에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3,200원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3,2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3,5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변동성이 좋은 기업은 위로 10%, 20% 갈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반대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도 또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2,5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는 아무래도 시총이 조금 작아서 네.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KEC의 손절가는 2,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200원으로 가격 전략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